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SD 바이오 센서의 수요 예측 결과 굉장히 기다렸어요. 최근에 상황들이 조금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공모가도 상대적으로 고평가 논란에서 조금 벗어났고 또 실적도 당분간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좋다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모 주식 수가 늘어났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이 꽤 많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희망 공모가로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했거든요. SD 바이오 센서가 이걸 보고 반응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공모 주식 수를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7,764억 원이 되겠고요. 예상 시총은 5조 3,701억 원 가량이 됩니다. 일반 청약자 물량도 늘어나서 25% 기준으로 373만 2,600주가 됐고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941억 원 정도가 됩니다. 청약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 환불은 13일에 진행되고 상장은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균등 배정은 50% 고정 방식이고요. 청약 가능 증권사 4곳이에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네, 그럼 수요 예측 경쟁률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볼까요? 총 1,389곳의 기관 투자자가 SD 바이오 센서의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은 1143.76대 1을 기록했네요. 1200대 1도 안 되네. 경쟁률 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SD 바이오 센서는 규모 면에서 볼 때 대형 IPO들과 비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 신청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요, 일반 청약자들과는 달리 50% 증거금 이런 거 납부하지 않고요. 수요 예측 때 그냥 신청 수량과 가격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실제 배정 이후에 받게 되는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때서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액은요, 기관의 총 신청 수량 곱하기 공모가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SD 바이오 센서의 경우에 488조 3,983억이 되거든요. 최근에 진행된 SKIT,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게 완전히 인기가 없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모 규모 대비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면 밴드 상단인 52,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6.16%나 되거든요. 미제시를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상단 이상을 제시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로 보면 45,875원에서 45,000원을 제시한 기관도 3건 있기는 하거든요. 신청 수량으로 보면 5,000주고요.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수량입니다. 네, 다음으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요게 정말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선 표에서 눈에 띄는 건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곳이 단 한 건밖에 없다는 거죠. 다들 확약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신청 수량 기준으로 확약 비율이 12.45%밖에 안 된다는 거 많이 아쉽네요. 주로 15일과 1개월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특히 SD 바이오 센서는 장기적으로도 이런 실적이 보장이 될지 상황이 또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기관들도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좀 단기 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네, 대형 IPO들과 비교하면 정말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요. 실제로 기관 배정 후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한데 여러분들 SK바이오팜이 기관 배정 물량 중에 45%를 해외 기관들한테 배정을 했고 해외 기관 중에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걸었던 곳이 당시에 하나도 없었어서 오히려 배정 후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크게 낮아졌었잖아요. 81%에서 52.25%까지.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SD 바이오 센서도 해외 기관 중에 의무 보유 확약 신청한 곳이 딱 한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기관 배정 후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냥 올해 진행된 IPO들과 비교해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 공모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유통 가능 물량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기존 주주 21.26%와 공모 주주 11.57%가 더해져서 총 유통 가능 비율은 32.82%. 공모 주주들의 물량이 조금 늘어난 거죠. 아무튼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물량이 20%를 넘어간다는 거, 이게 또 위험 요소가 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제가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선 지분율 1%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 주주들의 주식수는 1000만 주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유통 가능 주식수인 총 2195만 3241주 중에서 소액 주주 주식수가 반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1%에서 5% 그 사이에 해당하는 주식수도 1000만 주가 넘는 거죠. 이들의 상장일 매도 가능성을 점치기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다들 팔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요즘이 가장 고평가되기 좋은 시점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통 가능 물량과 금액이 모두 높습니다. 특히 유통 가능 금액이 1조 7,672억 원이나 되거든요. 보시면 빅히트, SK 바이오팜보다도 공모 규모는 조금 작은데 유통 가능 금액은 가장 큽니다. 심지어 SK IT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배정 후에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많이 높아져야 그나마 유통 가능 금액을 조금 줄일 수 있을 텐데, 앞에서 말했듯이 해외 기관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고 또 기존 주주들의 유통 물량이 많아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SD 바이오센서는 이 유통 가능 금액이 가장 무서운 요소네요. 상장일의 흐름을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우선 정리하면요. 기관 수요 예측은 그래도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관은 1,400개 정도, 경쟁률은 1,143.76대 1, 청약 신청금으로 따지면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희망 가격으로 밴드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6.16%나 된 것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매우 아쉽습니다. 신청 수량 기준으로 12.45%인데 대형 IPO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고요. 또 올해 진행된 공모주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외 기관 투자자 중에 의무 보유 확약 신청한 곳은 단 한 곳뿐이고, 그래서 실제 기관 배정 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공모 주식수 증가로 유통 가능 주식수도 좀 더 늘어났고요. 기존 주주들의 비율이 21.26%에 달하는데 상장일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매도에 나설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느낌상 다들 상장하자마자 팔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유통 가능 금액도 1조 7,672억 원이나 되는데 빅히트, SK바이오팜보다 공모 규모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유통 가능 금액은 훨씬 높은 수준인 거고요. 배정 후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많이 높아져야 이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에 참여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불확실성과 불안 요소들이 꽤 많아서 도전하는 느낌으로 청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공모가. 이틀 전에 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고, 오늘은 또 국내 확진자 수가 올 들어 최고치를 찍으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이렇게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쭉 올라주면서 회사 측이 제시한 공모가가 조금 할인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정신고서에서 계산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퍼는 14.64배였는데요. 이때 비교 기업들의 기준 주가를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의 주가를 평균 낸 값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요 이후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제가 직접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퍼가 19.75배가 나왔어요. 꽤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적용 퍼를 19.75배로 바꿨고요. 적용 주식수도
공모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바꿔서 주당 평가가액을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 당기순이익에 퍼 19.75배를 곱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1만 6,377원이 계산이 됐어요. 할인율은 회사 측이 제시했던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그랬더니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만 9천원에서 6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5만 2천원은요. 6만 9천원 대비해서는 25%가량이나 할인된 금액이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참 하늘이 도와준 거죠. SD바이오센서의 유리한 상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5만 2천원도 사실 저는 싸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할인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면요. 4.03배가 나오거든요. 2021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공모가가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적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이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매우 저평가지만 앞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한 글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가시고요. SD바이오센서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이나 주요 제품이나 앞으로의 전망 등등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럼 증권사별 배정 물량과 또 균등 배정 수량 예측해 볼게요. NH투자증권의 배정 물량이 가장 많고요. 삼성증권과 KB증권은 동일하게 37만 3,260주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청약 건수를 예측해야 균등 배정 수량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청약 건수는 SKIT의 마감 데이터를 참고했습니다. SKIT 청약 건수에서 5만 건씩을 딱 차감했어요. 그 정도로 매력적인 IPO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또 오늘 수요 예측 결과도 아쉽고 해서 우선 5만 건씩 차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균등 배정 수량은 모든 증권사 다 빵주예요. 추첨 당첨돼야 겨우 한 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예측한 결과와 비슷하다면 균등 배정 수량이 5주를 넘지 않기 때문에 4개 증권사에 모두 최소 청약 단위인 10주씩만 청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청약 건수를 높여 잡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균등 한 주는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단위인 10주를 청약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4개 증권사에 모두 청약한다고 하면 104만 원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비례 경쟁률도 제멋대로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비례 배정 물량도 균등과 마찬가지고요. 50%, 50%니까. 네, 그리고 비례 경쟁률 계산을 위한 청약 증거금은 IPO 5대장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SD바이오센서는 SKIT, SK바이오사이언스 수준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빅히트나 카카오 게임즈 정도 될까 싶어서 넉넉 잡아 60조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약 증거금 60조일 때 비례 경쟁률을 계산하니까 1236.5대 1 정도가 나왔고요. 조금 낮춰서 55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133.46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 비례는요, 경쟁률 1200대 1 정도를 생각하면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는 1200주 곱하기 52,000원 곱하기 50% 해서 3120만 원 정도를 청약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예측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생각보다 경쟁률은 조금 높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권사별 청약 단위와 조견표 꼭 미리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청약 한도는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NH증권의 청약 한도고요. 100% 기준으로 최대 청약할 수 있는 금액은 16억 6,400만 원이에요. 최소한 저는 한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한국투자증권은 100% 기준 10억 9,200만 원이고요. 삼성증권은 100% 기준으로 4억 6,8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수수료 2,000원 신설된 것 확인하시고요. 환불 시에 징수를 하니까 추가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KB증권은 100% 기준으로 3억 1,200만 원이고요.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무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도 챙겨봤고요. 증권사별 청약 단위가 모두 다르거든요. 청약 전에 해당 증권사의 MTS나 HTS 혹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증거금 탭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수정된 퍼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이 11만 6,377원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잡고 싶기는 한데 장외 시세를 보니까 오늘 78,500원이더라고요. 요 정도의 가격이 좀 저항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청약 결정하신 분들은 청약 잘 마무리하시고 최대한 균등 배정해서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